안녕하세요. 멜멜 책이랑입니다. 오늘은 숫자 쓰기를 해보려고 해요. 손글씨 쓸 일이 거의 없는 요즘에도 생활하다 보면 숫자를 쓸 일은 의외로 많은데요. 이제 한글도 정자체, 흘림체, 고딕체나 명조체 이렇게 글씨체마다 느낌이 다 다르고 쓰는 경우도 약간씩 다른 것처럼 우리가 숫자를 쓸 때도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글씨는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숫자를 쓰고 있는 6가지 방법을 직접 쓰면서 구독자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그냥 보셔도 좋고요. 노트나 A4지 꺼내셔서 같이 쓰면서 연습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단정하고 반듯 깔끔한 고딕체 느낌으로 쓰는 기본 숫자체 먼저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 골격은 똑같은데요. 끝에 디테일을 살려서 좀 더 우아하고 멋스러운 느낌을 가미한 명조체 느낌의 숫자로 쓴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스피드, 속도감 있게 좀 빠르고 어른 글씨체라고 하죠. 빨리빨리 쓸 수 있는 숫자체로 한번 써본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 쓸 수 있으면서 시원시원하고요. 좀 귀염귀염 경쾌한 느낌을 살린 숫자체예요. 그래서 요것이도 같이 연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어서 레포트나 무슨 서류 이런 데 좀 제목이나 목차로 좀 써야 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숫자 글씨체입니다. 요것도 써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한글 흘림체나 필기체 영어로도 많이 쓰시잖아요. 흘림체, 필기체는 굉장히 곡선이 강조가 된 유연한 글씨체인데 숫자만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쓰면 조화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흘림체 전용으로 쓰고 있는 숫자 흘림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6가지 글씨체를 하나하나 써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깔끔 반듯한 느낌의 숫자를 써볼 건데요. 이 숫자의 특징은 기울기가 기울어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곧게 90도 각도로 쓰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최대한 직선의 느낌을 강조를 해서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깔끔한 느낌을 살린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연습을 해보면은요. 네, 이렇게 반듯하게 일자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자도 네, 이 폭이 위아래가 똑같게 쓰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반으로 나눴을 때 위의 높이와 밑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위아래도 비슷한 비율로 동일하게 썼을 때 가장 기본의 반듯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3은 직선의 느낌을 살리기 때문에 여기를 동그라미 처리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이게 편하다 이러시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율을 봤을 때 중간에 나온 부분이 위아래 획과 넓이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반듯반듯한 느낌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상에 오게끔 쓰시면 되고요. 네, 숫자 4도 어렵진 않아요. 딱 맞춰서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이게 너무 길면 보기가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 정도로 빼주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숫자 5. 5도 비율을 나눠 봤을 때 이렇게 딱 정확하게 1대1의 비율이 되도록 써야지 가장 반듯한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밑에 공간과 위의 공간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보시면 더 삐죽 나가지가 않죠. 기본선에서 바로 직사각형 틀 안에 얌전하게 들어와서 써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바로 여기서 딱 맞춰서
요 오의 기둥도 이렇게 눕혀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반듯한 느낌을 좀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6도 일자를 눕히듯이 직선으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그라미가 너무 이렇게 길어지거나 옆으로 가면 좀 유연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듯하고 고딕의 느낌이 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도 아주 동그랗게, 그리고 육자의 끝도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동굴리는 느낌이 아니라 일직선이 강조된 숫자라서 그냥 일직선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동그라미만 굴려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7자. 7자는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기울기만 기울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고딕 딱딱한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다 일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최대한 획을 간단하게 최소화해서 쓰는 게 요 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은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8자. 완전 동그란 동그라미 2개. 위에 폭과 밑에 폭이 똑같게 쓰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쓰시면 왠지 귀염귀염한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듯하고 단정한 느낌에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9도 완전 동그랗게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일자를 기울여서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를 해서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그냥 9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마무리 딱 맞춰서 시작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0. 숫자 0은 약간 동그라미보다는 타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취향에 맞게 그냥 나는 완전 동그라미가 더 낫겠다. 그럼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깔끔, 단정, 반듯한 숫자예요. 똑 떨어지는 정자체나 고딕체와 어울려서 쓸 수 있는 숫자로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본적인 고딕 느낌의 획에 디테일, 끝에 디테일을 살려서 좀 더 멋스럽고 우아한 명조체의 느낌을 살린 숫자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90도 각도로 이 폭은 아까 고딕의 숫자와 똑같은 게 특징이고요. 단지 차이점은 이런 획들이 유연하게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육자의 끝도 일직선이 아니라 동그랗게, 그래서 좀 더 우아한 느낌. 네, 그리고 끝에 이 디테일을 살렸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손글씨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게 되죠. 숫자 1은 이렇게 올려서 바로 한 번에 이어서 써주면 됩니다. 밑에서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숫자 2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요. 조금 더 강조해서 여기를 동그랗게 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직선으로 곧게 쓰는 것보다는 약간 옆으로 눕혀서 기울기가 기울어져서 사선으로 쓰면 숫자 쓸 때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응용을 해서 써보면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살짝 눕히면 좀 더 자연스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숫자체가 되죠. 3자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서 똑같은 폭으로 유지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기울기만 기울어서 쓰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글자 형태는 똑같지만 속도를 좀 더 빠르고 내가 쓸 때 편하게 써야겠다 해서 이렇게 눕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자. 요 사자도 약간 눕혀서
요렇게 쓰셔도 응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숫자 5. 폭은 다 똑같고요. 1대1. 단지 요 끝에 디테일이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느낌을 줍니다. 요것도 똑같이 세운 상태에서 요 5의 기둥만 사선으로 살짝 눕히면 조금 더 유연한 느낌이 살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예 5 전체를 살짝 눕혀서 이렇게 쓰시면 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6은 좀 어려운데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타원으로 해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끝에 힘을 안 줘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그냥 써주셔도 되고요. 조금 힘을 줘서 시작을 해서 고리를 만들어주면 좀 더 디테일에 의해서 멋스러운 느낌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기울기를 기울여서 이렇게 쓰시면 기울기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쓰시고 빠르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7자는 직선으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7의 원래 기둥만 이렇게 곡선 처리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조금 눕혀서 써볼까요? 조금 더 기울기를 눕혀서 활동적인 느낌으로. 네. 그리고 8은 아까 고디게의 느낌과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것도 기울기를 조금 눕혀서 쓰면 기울기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9도 동그라미 마무리 해주고요. 직선으로 내려온 다음에 마무리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똑같은 폭으로 마무리를 해줬어요. 내려와서 여기서 살짝 동글려 줬습니다. 9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눕혀서 사선으로 하면 요 각도가 되겠죠. 동그라미는 똑같이 이렇게. 동그라미도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축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요 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눕혀져서 좀 더 우아하고 부드러운 명조체, 손글씨 느낌을 살린 숫자체를 써봤고요. 명조체로 숫자를 한번 써보면은요. 네, 또 눕혀서 사선으로 한번 써볼게요. 네, 그 다음 요번에는 좀 빠르고 속도감 있게 어른스러운 숫자 글씨를 써볼 거예요. 요거는 속도감 있게 써야지만 더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처음에 쓰기 시작할 때 꾹 누르고 쓰기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힘이 빠지게 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보시면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사선의 기울기로 썼을 때 글씨는 쓰는 사람이 제일 편하고 속도감에 있어도 제일 빠른 속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쓸 때 그냥 이렇게 일자로 쓰시는 것보다 꾹 누르고 시작해서 빠르게 빼주는 글씨에 힘이 들어가면서 속도감도 배가가 되거든요. 이렇게 일자. 네, 그 다음에 이자도 여기에서 이렇게 벌려진 상태로 동그라미가 처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빠르게 마무리가 됩니다. 가로액이 빠르게 나가죠. 네. 동그랗지가 않고요. 이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하려면 속도가 천천히 더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세모 느낌? 이렇게 약간 세모 느낌이 내면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단숨에 가로액을 빼줍니다. 또 3도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보다는 약간 세모 느낌, 세워진 세모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네, 요 끝도 피라비 끝에 가서 이렇게 힘이 가는 게 아니고요. 끝에 힘을 빼면서 날려주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시작할 때 처음 긋는 획에 가게 되고요. 뒤로 마무리가 될수록 힘이 빠지면서 마지막 마무리 획은 힘을 거의 빼서 펜을 드는 느낌으로 해줍니다. 네, 사자도 한 번에 긋고요. 위에서 이렇게 사자를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힘이 가장 많이 가고요. 시작할 때, 뺄 때는 힘을 빼줘요. 그래야지 획도 자연스럽고 속도가 붙습니다. 이 가로획도 끝은 날카롭게 여기에서 가장 힘이 많이 가고 힘이 쭉 해서 가로획으로 들어가면서 힘이 빠지고 힘 주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빠지고 이렇게 돼요. O는 약간 뾰족한 동그라미 느낌, 완전히 요런 동그라미는 아니고요. 동그라미를 빠르게 쓰다 보면 찌그러지게 돼 있거든요. 자연스러운 약간 삼각형의 모양을 띤 동그라미가 돼버리죠. 힘을 주고 누르고 시작하고요. 내려올수록 힘이 빠지면서 끝에 요 마무리는 갈고리 획 꺾이는 느낌으로 싹 빼줘요. 힘을 뺍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가늘어지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위에 기둥 마무리도 여기에는 힘이 가지만 끝으로 갈수록 힘이 빠져서 가늘게 처리가 돼야지 자연스럽고 속도가 붙어요. 좀 이렇게 더 동그랗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딱 이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니니까요. 쓰는 느낌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6은 1과 다른 게 1은 처음에 획이 이렇게 굵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6은 굵게 시작을 하지 않고요. 가늘게 시작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힘이 갑니다. 네, 이렇게. 물론 요 필압은 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습관대로 쓰고 있어서 제가 쓰는 방법을 그냥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손에 배인 습관대로 편하게 쓰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동그라미를 빠르게 하다 보면 약간 타원형 느낌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예뻐요. 이렇게 6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7은 빠르게 쓰기 때문에 요 앞에 획은 저는 안 쓰거든요. 그냥 이거 없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딱딱하게 각을 살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필압은 약하게 쓰고 약하게 쓰다가 마지막에 요거는 힘을 꾹 말뚝을 꾹 말뚝 박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8도 기울기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기울기에 맞춰서 여기에선 힘을 빼줍니다. 힘을 줘서 두꺼운 획으로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가늘게 날려주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9도 동그라미가 완전 동그랗지가 않고요. 빠르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마치 알파벳 A, 소문자 쓸 때 보면 동그랗게 쓰지 않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쁘게 적당하게 찌그러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끝에는 이렇게 날리는 것보다는 말뚝 박는 느낌으로 내려오면서부터 힘을 꽉 줘서 땅에 딱 꽂히는 느낌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깔끔해요. 0, 숫자 0도 동그란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빠르게 사선으로 쓰다 보면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조금 이렇게 나오게 되죠. 끝에를 딱 맞추려면 속도를 더디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빠르게 속도감 있게 쓰는 글씨체라서 맞물리지가 않고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위에 게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마무리 획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숫자를 한번 써보면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조금 귀엽고 발랄한 느낌, 경쾌한 느낌으로 쓰는 숫자거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각도는 기울여지지 않게 일자로 쓰면 되고요. 특징은 이 동그라미가 완전히 동그랗지가 않고요. 약간 물방울 무늬처럼 돼 있어요. 물방울의 느낌처럼 팔자도 마찬가지고요. 0의 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도 이렇게 완전히 동그란 게 아니라 약간 요런 느낌으로 돼 있죠. 3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씩 연습을 해보면은요. 1, 요것도 일반 고딕은 반듯한 느낌은 그냥 이렇게 쓰는 데 비해서 요 귀염귀염한 느낌의 일자는 약간 살짝 휘어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힘이 주면서 굵어지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곤두선 게 아니라 살짝 휘어진 느낌. 그래서 귀여운 느낌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는 이렇게 보시면 직각인데 위보다 아래가 좁아요. 네, 위보다 아래가 이렇게 좁게 써지는 글씨체거든요. 요 팔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도 요렇게 하면 요 느낌이 좀 줄어들고요. 크게 위를 하고 밑에는 작게 마무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귀여운 느낌을 이렇게 살립니다. 벌려서 약간 세모처럼 쓰고요. 밑에는 이렇게 살짝 둥글리면서 마무리를 해요. 네. 그리고 숫자 3도 위에는 넓게, 밑에는 살짝 가늘게. 그래서 폭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귀여운 느낌으로 이렇게 습관되면 요거 굉장히 빨리 쓰실 수 있는 숫자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 4도 약간 곡선의 느낌으로 힘을 주면서 곡선으로 동그라져서 내려오고요. 이렇게 해서 일직선이 아니고 여기가 각이 지지 않고요. 약간 동글리는 느낌이거든요. 요 획이 동그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려올 때 둥글리면서 내려오고 이렇게. 네, 귀여운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요 몸통이 크고 기둥이 살짝 작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오자도 일직선이 아니라 약간 기둥이 눕혀져서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올라가죠. 네. 이 위의 비율보다 이 밑에 동그라미의 비율이 더 넓어요. 그래서 똑같이 쓰지 않고 더 넓게 씁니다. 마치 이 위에가 더 넓은 것처럼 밑에보다. 요거는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요 부위가 커집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요 각도가 올라와 있어요. 위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오가 위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동그란 느낌보다는 약간 뾰족한 세모 느낌이 드는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도 너무 일직선이 아니고요. 약간 동글리면서 내려오다가 이렇게 요 위의 폭보다 요 밑에 동그라지는 폭이 더 넓게 되죠. 비율이 달라요. 약간 요렇게 밤톨 모양으로 물방울처럼 이렇게 돼요. 귀여운 느낌을 살려서 네, 이렇게 그래야지 빨리 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좀 빨리 쓸 수 있는 글씨체예요. 요것도. 7자도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습니다. 위에가 넓고 밑에가 좁아요. 약간 벌어진 느낌으로. 요 3도 각도가 벌어져 있죠? 2도 벌어져 있어요. 하늘 향해서. 약간 그 느낌으로 7도 이렇게 써주시지 마시고요. 위로 벌려서 그리고 크게 더 길고 요게 살짝 더 짧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8은 요 동그라미가 2개 있는 느낌이에요. 밤토를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폭은 거의 비슷한데 위에가 좀 더 살짝 크면 좀 더 귀여운 느낌은 살아요. 거의 비슷하게 해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동그라미가 완전히 동그랗지가 않고 찌그러지기 때문에 훨씬 속도감 있게 빠르게 쓸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9는 밤톨 하나만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완전히 직선보다는요. 여기에서 살짝 약간 이렇게 굽어지는 느낌, 사과 꼭지 같은 느낌으로 쓰시면 좀 더 귀여운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요 9도 마찬가지로 1대1이 아니고요. 여기의 폭이 요 폭보다는 높게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더 넓게 그래서 귀여운 느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0. 0은 이렇게 물방울 무늬처럼 약간 강낭콩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걸로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묵직하고 무게감이 있어서 노트 정리할 때 또 레포트 같은 거 쓰실 때 제목이나 목차, 타이틀로 많이 쓰실 수가 있는 숫자체인데요. 똑같이 일자를 이렇게 쓰고요. 네, 여기에다가 획만 하나, 기둥만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쓰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일자를 그냥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에 요거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썼다. 그러면 요것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1 이렇게 하고 제목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이자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여기에 한 번 더 원에 이중선 처리를 해주면 돼요. 이자도 뭐 요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에다 요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냥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중선 처리를 해주시면 목차의 느낌으로 좀 볼드한 글씨체를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3자도 이렇게 이중선의 느낌을 살리면 되고요. 좀 눕혀서 쓰는 글씨체다. 이럴 때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썼다. 그러면 뭐 여기에 선 하나 넣고 여기에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응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숫자체예요. 그리고 4도 목자이기 때문에 요 밑에 조금 딱딱한 느낌이지만 이런 것까지 넣어주면 목차나 이런 볼드한 느낌 굵은 펜으로 쓰고 싶은데 굵은 펜은 없고 일반 펜으로 굵게 표현을 해야 될 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숫자 4, 요 이중선으로 하나만 처리해 주셔도 되고요. 마지막 가로획을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눕혀 쓰는 글씨일 때도 여기다 하나만 추가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세로에게 하나를 추가해 주셔도 돼요. 둘 다 추가하면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하나만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예,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자도 여기에서 예, 메인이 되는 부분에 이중선 처리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에 이중선 처리 해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 육자. 육자도 여기에다 요 선 처리 하나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쓰기도 굉장히 쉬운 게 요 글씨체의 장점이에요. 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요거를 하나 더 써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눕혀서 쓰는 경우에는 여기에다 이렇게 하나 더 네, 7자 이렇게 쓰고 획 하나 더 넣어주시면 돼요. 실을 이렇게 썼다 할 때는 직선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썼다 그러면 요것만 더. 또 약간 눕혀 쓰는 이런 느낌으로 썼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가늘게 이런 느낌으로 목차를 구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팔자 하나씩 세로에 추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굴려서 굴려서 쓸 때도 여기에다가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다 추가를 해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네, 그 다음 9. 네, 9도 세로 획에 하나 더 이중선 처리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9를 쓴다 하면 여기에다 처리를 해줘도 될 것 같고요. 강조되는 큰 부분에 또 좀 더
이렇게 눕혀서 쓰는 획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눕혀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숫자 0, 세로획 처리, 라운드로 이렇게 한 번 더 해주고요. 0도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기울기 있게 쓸 때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 실제로 써보면은요. 요거는 붙여서 쓰는 숫자는 이걸로 쓰면 잘 어울리지가 않고요. 뭐 목차 1, 이름, 그 다음 목차 2, 주소, 또 목차 3, 연락처,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길 때 목차 4, 취미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좀 무게감 있는 묵직한 숫자를 쓸 때는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아름다운 유연한 곡선의 미를 강조한 숫자 흘림체를 연습을 해볼 거예요. 숫자 흘림체도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선, 기울기가 기울여져 있는 것만 신경 쓰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중간에서 시작을 해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거의 2분의 1에서 시작이 돼요. 요 고리가 너무 이렇게 하면 답답한 느낌이 들고요. 딱딱해 보이고요. 또 너무 크면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중간 정도로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 2는 여기를 동글려 주면서 물결 무늬로 빼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곡선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요 위에 고리를 제가 써봤거든요. 필기체 때 이렇게 쓰면 굉장히 좀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이거 3자를 쓰려다가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좀 숨통이 튀어 있어야지 답답하지가 않죠. 여기는 좀 막혔는데요. 그래서 너무 꽉 막힌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떨어져도 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끝에 너무 이렇게 있으면 또 조금 벌어져서 느낌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요 끝은 그냥 빼는 게 아니라 겹쳐서 한번 꽈서 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위에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밑에 또 공간이 있으면 산만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위에가 없으면 밑에 이렇게 좀 과하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서 빼도 상관이 없고요. 위에가 공간이 있으면 밑에는 그냥 겹쳐서 일자로 빼는 느낌으로 공간이 너무 생기지 않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도 그냥 이렇게 해서 밑에가 살짝 더 큰 느낌이고 기울어져서 쓰면 되고요. 여기에 곡선을 하나 더 추가로 넣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 기울기를 맞추고 이렇게 곡선의 느낌으로 요때 중요한 건 곡선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요 가운데 획이 너무 끝까지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중간 정도에서 살짝 짧게 마무리하고 위의 획과 밑의 획을 풍성하게 크게 쓰면 좋아요. 근데 위에서 한번 깠는데 밑에서 또 꼬면 굉장히 가독성도 떨어지지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은 그냥 꼬는 느낌으로만 한번 이렇게 해서 공간 생기지 않게끔 해주시면 깔끔하고 예쁜 필기체 3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 4. 숫자 4는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내려올 때도 곡선, 살짝 물결무늬죠? 옆으로 갈 때도 곡선이에요. 곡선. 연결되는 부위도 한번 돌고 이렇게 곡선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일자도 그냥 일이 아니라 기둥도 이렇게 해서 살짝 곡선이 돼요. 그래서 이어쓰기로 해보면 필기체는 손을 띄지 않고 쓰게 되잖아요. 영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띄니까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써봤습니다. 그리고 오자는 요 기둥 시작은 이렇게 일직선이 직선이 아니고요. 살짝 이렇게 삐뚤어졌죠. 요것도 살짝 해서 왜냐면 여기가 동그라지거든요. 이렇게 동그라지면서 살짝 가는데 강조를 안 하니까 그냥 약간 겹친 느낌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기둥은 지붕은 요렇게 해서 요런 물결무늬 느낌 물결무늬 느낌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육자는 편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공간이 생겨서 약간 띄워져도 상관이 없어요. 일직선이 아니고요. 약간 둥글리는 느낌, 밑으로 오면서 넓적해지는 느낌이에요.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런 느낌. 네, 이렇게 6자. 7자는 필기체이기 때문에 필기체는 이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 썼다가 그 다음에 띄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꼬아오는 느낌으로 여기가 꼬여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갑니다. 물결무늬 먼저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꼬아서 기둥 내려옵니다. 물결무늬가 아래가 좀 더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야지 7자의 요 획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 8자. 8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위의 획보다 밑에 동그라미가 많이 크게끔 좀 유연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꽉 맞물려 주셔도 되는데요. 빨리 쓰다 보면 이게 이가 딱 맞물려지지 않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속도 편하게 쓰면서 벌려지면 벌려지는 대로 아물리면 아물리는 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9자는 동그라미를 빨리 쓰려다 보면 이렇게 딱 끝을 이렇게 맞게끔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죠. 빨리 쓰면 약간 벌려지게 되죠.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필기체의 느낌으로 그대로 살렸어요. 요것도 이 동그라미 느낌이 크고요. 기둥은 짧습니다. 약간 귀여운 느낌이에요. 요 팔이 밑에가 크고 위에가 짧은 것처럼. 예, 9자. 그 다음에 10, 숫자 0. 숫자 0은 그냥 요 정도로 해주셔도 되고요. 필기체 영어 알파벳 O처럼 약간 요렇게 복숭아처럼 요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필기체로 숫자를 한번 써봐 드리면요. 네, 이렇게 써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숫자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